그래서 과거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과거에는 국가의 많은 예산이나 기업의 예산을 들여서 외국의 어느 지역을 조사하거나 북극이나 남극 같은데 아리랑 세종기지나 그런 극지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을 만들 때는 외국의 이런 위성 데이터를 구매해가지고 했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림으로써 직접 개발하고 직접 분석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겼고요. 실제 기업에서도 그런 수요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3AO는 가장 최근에 발사되어 있는 우리나라 아리랑 위성인데 보는 바와 같이 아리랑 3AO 위성은 태양에서 들어오는 전자기파 에너지를 다시 인공위성에서 받아들이는데 이때 광학위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근제거센 센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 보는 것처럼 낮에 백두산 천지를 촬영한 RGB 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백두산 천지가 되겠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 뭘까요? 눈이 되겠어요. 그래서 눈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어느 방향에 더 많이 눈이 쌓여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 그래서 백두산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뉴스들이 접해졌을 때 위성 영상을 가지고 그 주변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이런 위성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오른쪽은 아리랑 3AO의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그 주변의 특징들을 분석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아마 개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처음 접하는 슬라이드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입체 이미지하고 스트립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장 내 얼굴을 찍을 때 제일 좋은 모습의 얼굴을 찍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셀카를 찍잖아요. 그때 각도가 어떤 각도? 얼짱 각도?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렇죠? 근데 위성도 얼짱 각도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위성은 우리가 지도를 만드는 목적이라고 하면 최적화된 지도를 생산하기 위한 좋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찍는 데에는 여러 가지 카메라의 작동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공위성은 궤도위성이기 때문에 극궤도 위성의 경우에 지구의 타원체를 중심으로 일정한 높이 약 500에서 700km 사이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돌아가는데 운행을 하면서 지상에 내가 찍고 싶은 지점을 그냥 고정적으로 쭉 찍는 방식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찍는 방식은 얘가 위성에 탑재된 센서라고 하면 이 방향에서 카메라가 직각 방향으로 아래 수직된 면을 찍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찍을 수가 없고 궤도가 지나가다가 옆에 쪽을 찍고 싶은 거예요. 위성이. 그러면 카메라를 직각 방향으로 찍다가 옆으로 틀어요. 그러면 여기 빔 나오듯이 옆쪽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사진을 찍겠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사진을 찍는 그런 등등의 방식으로 촬영의 기법이 다양화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입체 이미징이라고 하는 방법, 스크린을 넘어가야죠. 자, 다중점 이미지하고 광역 추적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위성이 지나가면서 처음에 이 부분을 찍고 그 옆에를 찍고 또 조금 더 지나가서는 여기를 찍고 이렇게 각각 파란색 또는 여기 연두색으로 찍혀져 있는 위치의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위성이 지나가면서 쭉 한 길로만 찍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를 그때그때 지상에서 명령을 줘요. 지상에서 자, 그 부분에 사진을 찍어라.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지금 ICBM급 미사일을 쏘려고 해요. 근데 위성이 지금 지나가는 궤도는 이 궤도를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지나가는 궤도의 사진만 찍게 되면 옆에 있는 쪽에서의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찍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명령을 주고 미션이라는 걸 줘서 이 카메라를 옆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찍을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기 해상도, 시간 해상도를 갖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게 아리랑 3AO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럴 필요가 없는 지역은 날씨도 깨끗하고 넓은 지역을 연거푸 찍어서 지도를 한꺼번에 쭉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을 이렇게 옮겨서 찍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을 내가 전체적으로 쭉 한 번에 찍겠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광역 이미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에 아리랑 2호와 3호 표 그림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표에 아리랑 2호와 3호 표 그림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옆에 스페셜 리전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리랑 2호는 즉 컴셋2는 500에서 900나노메타, 아리랑 3호는 450에서 900나노메타예요. 그래서 전자기파 파장대의 저 영역을 그냥 한 장으로 흑백 사진을 찍는 겁니다. 공간 해상도는 펜일 경우에 1m짜리를 찍어요. 그런데 MS라고 하는 것은 멀티 스펙트럴, 즉 다양한 밴드, 다중 밴드라고 해서 MS1, 멀티 스펙트럴 1은 분류 영역, MS4는 Near IR, 근접해선 영역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총 몇 개를 찍나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찍어요. 그렇죠? 우리가 칼라 이미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드, 그린, 블루 세 개만 RGB 합성하면 되는데 초기에는 카메라의 기술이 근접해선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의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나 점점 카메라의 센싱 기술이 발달해서 근적외선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게 된 거고, 위성에서 특히 아리랑 3AO에는 아리랑 2호와 3호에서는 이와 같이 760에서 900나노메타 영역을 근적외선 이미지로 촬영을 합니다. 근적외선 이미지는 RGB만 갖고 있을 때보다 위성을 활용하는 폭이 거의 10배 이상 늘어나요. 그 이유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기 풋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MS, 즉 멀티 스펙트럼은 밴드의 해상도가 4m 또는 2.8m 이렇게 나눠지죠. 이 부분을 잘 보아야 돼요. 사진을 찍는데 우리가 공간 해상도가 무조건 좋으면 아주 정밀한 데이터를 찍을 수 있겠지만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메모리가 빨리 차버려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해상도를 최대 해상도로 놓으면 사진을 만약에 10장을 찍을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낮은 해상도로 찍으면 100장도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가 위성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사진을 찍는 동안은 그 데이터를 어디다가 둘 수가 없어요. 쭉 찍는 동안 어느 정도의 해상도로 데이터를 취득한 걸 메모리를 갖고 있다가 어느 지점을 만나냐면 위성 안테나가 있는 지점하고 교신할 수 있는 지점이 도달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소가 그래요. 항공우주연구소에 위성 안테나를 만나게 되면 그 데이터들을 전부 뿌려줍니다. 이렇게 송신합니다. 위성에서 지금 촬영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럼 그걸 지상국에서 수신을 하는 거예요. 그 수신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PC에 소프트웨어가 있었죠. MB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다가 바로 데이터를 올려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찍는 방법 등을 소개를 했고요. 이와 같은 방법들은 고해상도의 영상을 지금 소스, 즉 원시 영상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겁니다. 이렇게 소개된 영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즉 취업을 하거나 기업에 또는 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어디 공사 같은 데 갔을 때 직접적으로 내가 그 데이터를 처리할 줄 안다 그러면 굉장히 나에 대한 기술적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 가치가 높아지는 과정이 바로 이 영상 처리 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그 과정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위성 데이터를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단계가 방사 보정, 두 번째가 대기 보정,